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최근에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임금 피크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대법원 판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금 피크제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근로자의 계속적인 고용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임금을 조정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단 이 임금 피크제는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상생을 도모하려고 도입이 됐는데요. 정년을 보장하는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정년 보장형에 대한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노무사님,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이번 판례는 연구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연구원에서 만 55세를 기준으로 임금이 삭감이 되고 정년은 기존과 동일한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새로운 임금 체계를 시행을 하면서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직급이나 역량과는 무관하게 낮은 직급별 역량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을 계산을 하고 임금을 삭감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한 거죠. 이렇게 정년이 유지되면서 임금이 삭감이 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나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해당 사례에서도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임금 피크제 도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노무사님 사실관계를 봤을 때 이제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에서는 임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구원의 임금 피크제가 바로 이런 고령자 고용법의 이러한 부분을 위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대법원은 고령자 고용법 이 제4조의 위반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미행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과태료도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려는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는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라 보고 있어요. 일단 연령을 이유로 하는 임금 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건데요. 그럼 노무사님 합리적인 이유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4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임금 피크제 도입의 목적의 정당성과 임금 피크제의 대상 근로자들이 있는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적인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그리고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 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사정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나온 연구원 사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먼저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것을 봤어요. 근데 해당 사례에서는 만 55세부터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는 만 55세 이상 직원들 실적률보다 만 51세부터 55세 미만 직원들의 실적률이 낮아가지고 55세 직원들에 대해서만 임금 삭감을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은 최소 월 93만 원에서 최대 283만 원까지 임금이 삭감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됐는데요.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는 별도의 대상 조치도 없었습니다. 55세 이후에 업무가 조정이 된다거나 감소되는 그런 조치도 없었고요. 그냥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업무는 똑같지만 연령에 따라 임금만 삭감된 결과가 된 겁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연령만을 이유로 하는 임금 차별은 금지가 됩니다.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도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대법원은 연령만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하면 사실 회사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판례 때문에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소송도 줄줄이 이어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회사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어떤 것인지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년 보장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유형의 임금 피크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대법원 판례가 이제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지방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년을 연장하는 유형의 임금 피크제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기존의 정년 구간까지는 원래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을 받고 정년 이후에 연장된 구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60%만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은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 피크제이고 정년 이후에 재고용 지원 등을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상정해서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차별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건 지방법원 사례이긴 하지만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모든 유형의 임금 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운영할 때 합리적인 이유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노무사님, 어떤 부분을 회사에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임금 피크제라는 게 연령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업무의 내용이나 권한이나 책임 범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 책임도 지는데 단순히 임금만 저하된다. 그러면 사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판단 없이 제도를 도입했다면 사실상 업무 내용이나 생산성은 기존과 동일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시행을 하면은 제도에 따라서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로 인한 불이익도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점진적인 기간을 두고 도입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 피크제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이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방안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정년 이후 인생 2막에 대한 전직 지원, 근로시간 단축, 기존 임금으로 퇴직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강구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근로자들을 다르게 처우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회사는 임금 피크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시려는 회사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도입을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핫한 이슈죠.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